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매수 버튼을 클릭하시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하시죠.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수창 전문가와 NH투자증권 윤정식 대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금요일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보시죠. 첫 번째 용의자 테스, 두 번째 용의자 메타 바이오메드, 세 번째 파티 게임즈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테스입니다.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들어보시죠. 수주 모멘텀이 강화된다. 시장 주도하는 반도체 장비주 매수하자. 네, 요즘 삼성의 공장 증설 소식 이후에 지금 계속 수주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주가도 오르고 있고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쪽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벌써 이제 올해 지금만 좋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평택 기지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표한 거는 올해 한 게 아니라 벌써 그 이전부터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네. 결국 반도체 공장을 크게 확대해서 설비를 투자하겠다는 얘기는 거기에 관련된 제품들을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건물이 공장이 지어지고 그 안에 장비들이 들어갈 건데, 그렇다면 관련된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이 당연히 수주가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 안에서 또 우리는 어떤 기업이 실질적으로 투자의 어떤 수주가 이어지는지 찾아내면 되는 건데, 네. 벌써 시장에 많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 바람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은 결국 그 수혜를 받고 있고, 그 흐름은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 늦어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는데, 자료화면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제조 공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개요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개요를 잠깐 간략하게 정리해서 갖고 온 자료가 있는데 보시죠.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어요. 우리가 후공정 쪽에서 보면 이제 패키지 하단부분에 있으면 패키지 업체 같은 경우는 하나마이크로라든가 STS 반도체, 시그네틱스 이런 회사들이 있고, 또 전공정 장비에 보시면 장비 시장의 이 전체적으로 보면 비중이 77%다. 그러니까 전공정 장비에 관련된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럼 이 회사는 테스는 어디에 관련됐냐? 식각하고 증착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식각 같은 경우하고 증착 장비 쪽인데 이런 관련 회사들이 많죠. 보시면 제우스 같은 경우는 세정 장비에 들어가고, 유닛 테스트 최근에 들어간 건 메모리 테스트, 방금 보셨다시피 맨 앞부분에 들어가는 거고, 에로트 베큐 같은 경우는 건식 진공 펌프 쪽에, 그리고 또 SNS 텍이라고 있죠. 플랭크 마스크 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개요를 정리해놓고 그에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목록을 다 정리하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좀 찾아보시면 반도체 투자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더 선별해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매출을 방금 보셨다시피 매출 현황 잠깐 보시면 식각 장비하고 증착 장비 쪽에 매출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현재 전체 매출의 91%. 네. 딱 이 회사는 단순하다 어떻게 보면 식각 장비랑 증착 장비.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계속 수주가. 근데 분기별 실적을 보시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나오는 예상 매출이 한 1,200억에서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회사는 결국 삼성과 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의 투자 소식이 이어지면서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늦어도 계속 수주 증가와 실적 증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수급을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올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혜로 인정을 하고 체포가 아니라 석방을 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료 하나 더 보시면 삼성전자에서의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평택, 화성, 기흥 클러스터로 삼각 클러스터. 이 평택 사업장에 대한 이 투자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 특히 전공정 장비주들은 지속적으로 올해 내내 계속 관심으로 보셔야 된다. 중간에 어떤 눌림목이나 조정, 시황에 따라서 좀 눌림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도망가는 포인트가 아니라 매수 관점으로 계속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스, 윤정식 대리님, 지금 그동안 몇 년 동안 반도체 장비 쪽이 호황이었고 주가도 아주 좋았었는데, 테스는 전공정 업체예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편인지 덜 오른 편인지, 또 그리고 단서를 좀 잡아본다면 어떤 단서를 통해서 이 기업을 좀 봐야 될지 용의자 분석해 주시죠.
네, 사실 뭐 테스가 이번 달 정도부터 따진다면 뭐 한 50%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들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사실 올라왔는데요. 똑같이 반도체 장비라고 하더라도 뭐 원익 IPS보다 상승률 자체는 좀 더 높은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 네, 근데 지금 수사관님의 수사를 방해하는 방해 공작이 너무 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윤 수사관님께서 주말에 장가 가시기 때문에 저 네. 지점에서 굉장히 지금 흥분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빨리 우리 수사에 감사합니다. 집중하고요. 뒤에는 뭐 네. 자막처럼 한번 저희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벌써 뭐 빵빠레까지 울리시네요. 빨리 수사해 주세요, 대리님. 네, 그래서 그 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셔야 될 것이 반도체 장비의 매출이 올라가느냐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매출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3D 낸드라고 생산 공정 자체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32단에서 48단 그러니까 더 정밀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수혜가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택 투자가 예상보다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투자 속도가 좀 느려졌다면 염려가 됐겠지만 투자 속도가 굉장히 좀 빨랐다는 부분들까지 본다면 뭐 테스라든지 원익 IPS 같은 이런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들은 뭐 지속적으로 수혜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반도체 평택 투자만 보시더라도 지금의 상승률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가파르게 오른 감이 있지만 금일도 지금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 테스트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테스. 지금 오늘 주가 일단 11% 이상의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수주와 실적, 주가까지 앞으로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인가 오늘 두 분이 수사를 해주셨습니다. 평택의 투자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그 3랜드 메모리의 어떤 발전 단계에 따라 또 전공정 장비 업체로서 앞으로 수주, 주가 모두 기대해 볼 만하겠다는 의견 나왔고요. 투자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과 삼성전자의 반도체 삼각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업황 당분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1% 강세이지만 테스 오늘 두 분 모두 이견 없이 석방해 주셨네요. 네, 두 번째 용의자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메타 바이오메드.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중국 계열사 생산 본격화, 글로벌 시장 공략 박차를 가한다. 네, 최수정 전문가님 어떤 단서일까요? 이 메타바이오메드는 이 회사에 지금 알리바이가 중국 계열사 생산 본격화잖아요. 이 부분도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알리바이 성립된다. 이것은 요 기대감이거든요. 네. 좀 자세히 알아보시면 메타바이오메드가 바이오자니까 바이오 관련주 딱 바로 오실 거예요, 감이. 근데 좀 회사 매출을 좀 보도록 하죠. 사업 부문 어떻게 하는지. 이 회사의 실질적으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건 바이오는 아닙니다. 그래요? 네. 뭐죠? 사업 부별로 보면 오히려 통신. 통신자면 무슨 통신이지? 바로 메타네트워크스라는 주식회사에서 이 회사의 디지털 도어를 하는데 이게 통신 장비에 들어가나요? 그쵸. 네. 우리 집 문 디지털 띠띠띠 그쵸. 열고 띠띠띠, 들어가는 디지털 도어. 이런 디지털 도어가 이 회사의 실적 매출 부분이 가장 높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봉합사하고 덴탈 쪽이에요. 그 덴탈 의료기기, 치과 의료기기 쪽인데 뭐 우리가 치과 의료기기 관련돼서는 오스테 임플란트가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거고 체어 쪽도 있지만 신형. 근데 이 덴탈 쪽하고 봉합하는 이 것에 대한 기술력이 성장성을 주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매출 그 다음 자료 한번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의 부분별 매출액인데 보시면 역시 통신장비 쪽이 36%로 가장 높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덴탈 부분의 성장과 봉합 쪽인데 이 봉합을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생체 분해용 봉합 원사 수술용실이잖아요. 수술실인데 이것을 생산하는 기업이 세계 7개밖에 안 돼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랑 삼양바이오팜이라는 두 기업이 이 원사를 봉합 원사를 생산하거든요.
근데 네. 이것이 올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시장 규모가 한 330억 정도예요. 근데 매년 연성장 5%씩 하고 있고 세계 시장만보다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세계 7개 기업만이 이 봉합 원사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또한 중국 시장으로 진출한 부분도 있고 또 중국에서의 진출한 부분에 있어서 강소금속 생물과기 유한공사라고 합작사를 설립했어요. 네. 이 합작사를 설립하면서 주목받는 것은 내시경 카테터예요. 그러니까 내시경에 관련된 기술, 내시경 카테터 부분을 유럽에서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내시경 카테터요. 카테터? 네. 그러니까 이게 긴 관인데 네. 우리가 내시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그 위 소화기 그냥 카메라 찍기만 하잖아요. 그게 네네. 아니라 그 안에 긴 관을 넣어서 시술까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런 카테터의 기술인데 이것이 유럽에서 인증을 받았는데 그 제품명이 아이돌핀이라고 해요. 근데 네네. 이것이 이제 중국의 올해 인증 획득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이 합작사를 설립 통해서 관련된 의료기기들의 소재를 중국에 또 판매가 되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2차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의료기기 중에서 치과용 충전재, 그러니까 본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세계 점유율 1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중국 시장의 합작사를 통해서 판매 경로가 확대되면 진출이 되면 지금의 실적보다 오히려 더 월등히 앞선 실적을 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메타바이오메드의 알리바이다. 이게 성립된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으실 텐데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은 더 높다. 이렇게 봐서 전 석방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외의 조합이에요. 굉장히 의외죠. 네. 그 도어락도 도어락이고, 그리고 위로 예, 카테터, 들어가서 카테터, 그쵸. 예, 새로운 용어를 내시경. 배웠습니다. 네, 그거랑 그다음에 치과 충전재라는 거는 우리 이 그쵸. 충치 먹었을 때 때우는. 옛날에 아밀감이었잖아요. 네, 요즘 네. 이제 레진, 아밀감이 레진. 레진으로 요즘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밀감은 예전에 그런 거 만든다는 업체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과 의료용 관련된 기기를 계속 만들고 있는 소재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바이오하면 어떤 제약이나 이렇게 복제 이런 걸로 아는데 이게 아니라 의료용 기기거든요. 근데 그쵸. 이 회사의 실적은 제가 봤을 때는 기술력은 분명 인정을 받고 있고 그것이 내수 시장에서뿐만 네. 아니라 중국 시장까지 그걸 진출한다는 거. 중국으로 어쨌든 사업력을 할 수 확대한다는 있다는 것 거죠.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누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뭔가 신기술은 아닌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중국 쪽으로 진출한다는 부분, 시장 지배력은 있을까요? 그쪽 가면 많이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까요? 방금 얘기했던 세계 네. 1위, 현재 세계 1위예요. 치과 네네. 충전재 쪽은 세계 1위 점유율이기 때문에 분명 그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수요는 굉장히 중국 시장도 넓게 볼 수 있다. 제품력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회사의 주목 포커스는 봉합 원사하고 그 다음에 치과용 의료기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러스 알파가 이제 내시경 카테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정식 대리님, 메타바이오메드 앞으로 기대할 만할까요? 단서들 알아보죠. 네, 뭐 메타바이오메드 당연히 지금 집중해봐야 될 부분은 치과용 충전재인 것 같습니다. 치과용 충전재 부분 뭐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 중국 치과용 기기 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30%입니다. 이 치과 쪽이 최근 들어서 뭐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이 메타바이오메드도 그렇고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옛날보다 그러니까 뭐 한 10년 전보다도 최근이 이에 대한 교정이라든지 치과에 가는 그런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분명히 그때보다 이에 대한 관리는 훨씬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이라든지 덧니가 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진화론 쪽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친구가 치과 의사라서 만났었는데 이 사람이 얼굴은 작아지고 있는데 이 이가 작아질 속도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옛날 사람들보다 지금 사람들이 얼굴은 작아지고 있는데 이가 작아지는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가 작아지는 속도까지도 따라가게 된다면 그때서야 이제 치과의 이에 대한 그런 문제가 좀 줄어들 것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본다면 뭐 상당히 오랜 기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의 그런 연평균 성장률이 30%이고 그 그림 또 하나 보여드린다면 중국 치과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의 추이입니다. 뭐 의료기기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2009년 대비해서 2014년이 약 한 4배 정도 올라온 그런 뭐 굉장히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맞춰서 그 그림 또 하나 보여드린다면 메타바이오메드의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뭐 매출액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은 2014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뭐 거의
8%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규 의료기기 제품 2종이 이제 2015년대에 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약점이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뭐 투자 관점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위험으로 분류하겠는데요. 그 이유가 최근에 뭐 4,000원대에서 6,800원대까지 약 한 80% 정도가 한 6거래일 정도 만에 올라왔습니다. 이 6거래일 동안 올린 수급의 주체를 보면 뭐 개인입니다. 개인 창고로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언제 또 이 매도가 나올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또 있고요. 그리고 신용 비율이 개인들의 매수가 많았던 만큼 신용 비율이 9.5%나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신용에 대해서 매도가 나온다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업 내용 자체는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수급의 우려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는 메타바이오메드는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터넷 게시판에서 뭐 지금 우리 윤 수사관님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또 떠들썩하고요. 정식이형 축하해요. 뭐 이런 글들 많고요. 그리고 제가 그 치과용 충전재에 대해서 신기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미국에서 승인까지 받은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승인 받은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혹은 그 충전재에도 어떤 특허나 이런 어떤 특별한 기술력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저도 얼마 전에 일을 떼었거든요. 근데 약간 무슨 껌 같은 그런 게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이 안에 딱 맞게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이게 특별한 기술력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윤 대리님. 네, 사실 치과용 충전재 같은 부분들은 뭐 두 가지 부분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효과는 만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인체에 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고정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고정을 시켜야 되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약간 뭐라고 표현드려야 되냐면 조금 딱딱한 껌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인체에도 또 무해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두 가지 또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금속이라든지 약간 그 단단하게 하는 그런 재질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뭐 분명히 좀 이 기술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열에도 또 강해야 됩니다. 입안에 있으면 36.5도로 지속적으로 열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잘 버텨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인체에 무해한 부분들 열에 잘 버텨야 되고 그리고 단단한 고정도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쉬운 기술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인체에 들어가는 부분인 만큼 의료에 대해서는 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이 허가 받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 허가를 받았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도 맞는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사 정리하기 직전에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봉합용 원사를 이 기업이 또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글로벌적으로 딱 7개 기업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의외예요. 이해했죠? 사실 실 하나 만드는 원사가 안 되는데. 많은 기업이 만들 것 같은데. 많은 기업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적으로 국내에 찾아보시면 찾기 힘드실 텐데 삼양홀딩스 그룹에 있는 삼양바이오팜이 또 봉합 원사를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딱 두 군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두 군데고. 그런데 문제는 네. 이 우리나라의 두 기업이 만들고 있는데 시장 세계 점유율은 미국 쪽에서 미국 기업이 차지 비율이 높다. 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봉합 원사 기술을 만드는 국내 기업이 두 군데 있다는 점이 있어서 메타바이오메드는 이 봉합 원사 쪽 거의 역시 그 캐시카우 역할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한 아이템들을 갖고 있는 용의자였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 수사 결과 정리하죠. 치과용 충전재 세계 1위 기업이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쪽에 새로운 제품들과 또 중국 진출 모멘텀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지만 단기 급등과 개인의 신용 매수가 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죠. 네, 세 번째 용의자 수사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파티게임즈,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베트남으로 갑니다. 베트남 공략 추진, 신작 게임 기대감, 상승 모멘텀 충분하다. 또 의외인 기업인 게 저는 그 파티게임즈의 게임이 여자용 게임인데 제 주변에 여자분들 게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베트남도 진출한다는 게 기대를 가지만 한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진짜 베트남까지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무지하게 찾아봤습니다. 근데 특별히 자료가 아직 베트남 시장 쪽에서
파티 게임즈에 그러니까 관련된 인기를 좀 예상할 네. 수 있는 자료가 잘 없죠. 없어요. 그리고 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 이제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를 보면 가장 빠르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에 파티 게임즈 그 작품들이 상위 10위권 안에 있냐? 없어요. 제가 그 자료 갖고 나오고 싶은데 없는데 갖고 나오면 네. 실망하실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상위권에는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이나 이 퍼블리싱 게임 업체들은 결국 히트 작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게임들은 많이 방송에서 들으셨겠지만 신작을 출시하고 나서 뭐 1년, 2년 뒤에 소위 말하면 트로트 가요 같은 경우는 2, 3년 있다가 터지기도 히트가 되잖아요.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신작이 나오고 나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성과가 딱 나오거든요. 평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자료 한번 보시죠. 이 회사에 지금 그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 회사의 지금 작품들. 보다시피 아이러브 파스타가 있고요. 삼국지 시리즈가 있고요. 숲속의 앨리스, 드래곤 히어로즈가 있고요. 이 드래곤 히어로즈는 아이폰 네. 쪽에는 아직 저기 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파랑 초록으로. 네. 안드로이드 쪽은 다 진출이 네. 돼 있고 서비스 건담도 아직 iOS는 안 네. 나오고요. 여러분도 혹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자제분이나 주변에 이 게임을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직 솔직히. 그런 점에 있어서 히트작이 좀 부재한 점, 킬러 콘텐츠 같은 큰 히트작이 부재한 점이 파티 게임즈에는 좀 아쉬움이다. 그러나 게임 업체, 이 퍼블리싱 업체들은 언제든지 또 히트작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네. 앞으로 관심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모멘텀이 임팩트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셔서 이 회사를 체포까지는 아니더라도 위험의 중립 자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신 거네요. 그렇죠. 언제든 그래도. 있으니까요. 네, 윤정식 대리님, 중국에 그래도 진출을 했죠. 뭔가 결과가 있나요? 네, 텐센트 자회사에서 이제 파티게임즈 지분 15.8%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파티게임즈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국에서 뭐 어느 정도 결과도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뭐 분명히 텐센트라는 엄청난 그런 모 회사, 그러니까 협력 회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리스크가 좀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파티게임즈 뭐 결론적으로 위험으로 분류하겠는데 시장에서 지금 게임주들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크게 관심이 없고 반발적인 매수세만 좀 간헐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좀 그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다고 보여서 파티게임즈는 좀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티게임즈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게임주들이 좀 부진했습니다. 실적도 역시 부진한 결과들을 냈죠. 게임빌 컴투스. 하지만 그러한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을 딛고 오늘 반발 매수세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이 가운데서 파티게임즈 12%의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에 공략한다는 내용, 주가의 기대감으로 반영되고요. 신작 게임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빅히트 작품이 부재하다는 측면, 그리고 신흥시장에 공략하는 건 긍정적이긴 하나 현재 게임주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는 점, 두 분 모두 위험으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오늘 메타바이오메드, 파티게임즈는 위험으로 분류됐고 테스는 석방, 깔끔하게 석방이 됐는데요. 최수창 전문가님께서 오늘 석방해 주신 용의자가 메타바이오메드, 테스입니다. 전략은 어느 쪽이죠? 테스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은 저는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매수가를 좀 기다리자. 좀 더 낮게. 한 25,500원이면 현재가보다 좀 한참 낮거든요. 네네. 그런 가격에 혹시 눌려준다면 매수 포인트 잡아보자. 그리고 목표가는 전 28,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7,700원일 때 손절의 원칙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정식 대리님은 오늘 테스를 석방해 주셨죠? 네, 뭐 테스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새로 나온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반도체 이제 새로 수급이 들어와서 스토리가 잡히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중에서 테스는 뭐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지금보다 조금 조정받은 22,000원,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스, 오늘 이 용의자가 두 분 수사관의 선택을 받아 석방이 됐고요. 전략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까지 좀 범위가 있었는데요. 어떤 대응 전략을 선택하시겠어요? 용의자와의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수사관과 용의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